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6월 22일 수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계속 크게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폭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더 빠진다, 뭐 한 25% 정도 더 빠진다라는 암울한 예측들이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의 빚더미에 오른 상황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연준이 사실 미국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가파르게 올려서 미국 정부가 돈을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개인적으로 한 방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국면에서 추가 매수하려던 종목들을 매집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종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제롬 파웰 의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며칠 전에 FOMC 미팅 이후에 기자회견장에서는 전혀 리세션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만에 말을 또 살짝 바꿨습니다.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올라가던 주식시장을 하락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과연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갖고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주식 투자 시장의 개미들을 농락을 하려고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 전문가답지 않은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세션 때가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자율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리세션이 돌입하게 되면 이자율을 떨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을 가파르게 올리다가도 목표치가 다다르기 전에 바로 이자율을 홀드를 하거나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능성을 좀 비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많은 시장의 주된 생각들이 앞으로도 계속돼서 하락이 진행이 될 것이고 많게는 25% 지수들이 S&P 500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3,500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3,500선이 가느냐도 좀 의문인 것이 주식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폭락장이 이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폭등세도 충분히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선, 그 다음에 2020년도 팬데믹 바로 전에 최고점 3,300선까지 가고 3,200선까지도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급등하는 시기가 상당히 또 빨리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혼조세를 이어가면서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쭉쭉 빠져서 빠질 때마다 좀 사려고 하는데 리세션이 앞으로 온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선반영을 할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요. 2023년도서부터는 그 선반영한 거를 뒤로 하고 좀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떨어지려면 좀 쭉쭉 크게 단시간 내에 좀 많이 떨어져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까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S&P 500보다는 엄청나게 더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그려놓은 최저 지지선이 한 8,000선까지예요. 8,000선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8,000선까지도 떨어진다 그러면 폭락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주워 담는 그런 시기가 올 하반기 6개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랜 기간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서부터 이 횡보하는 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이 횡보하는 기간도
사실 개별주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본 기간이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1700선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지선을 받고 있는데, 러셀 2000도 이 1700 지지선에서 크게 폭락하는 시점, 맨 마지막 밑에 우상향 라인이 제 마지막 지지선인데요. 이것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1600선, 15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S&P 500라든가 다우존스라든가 나스닥이 크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폭락하는 시점에서 이 중소형주를 또 주워 담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의 스마트 머니와 덤 머니의 지금 상황, 여태까지의 상황들, 주식시장이 흘러가는 동향에 따라서 그들이 언제 팔고 언제 샀나를 좀 보는 그래프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은 사고, 그래서 지금 2022년 4월까지 보시면 4월에 크게 폭락한 과정에서 스마트 머니,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오히려 더 사는,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지만 떨어지는 장에서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덤머니로 불려지는 개미들입니다. 개미들은 2021년서부터 2022년 4월까지 쭉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2022년 4월 달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많은 개미들이 팔고 나온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월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개미들은 계속 사지 않거나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떨어지는 국면에서 계속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4월 달까지가 아니고 5월 달까지네요.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더 기다려야 된다,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것의 좀 허구성에 대해서 찰스 슈왑이라는 투자사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5가지 부류로 통계를 냈어요. 지난 20년간, 2001년부터 2022년 동안 2,000불을 매년 투자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4만 불을 투자를 한 4가지 부류. 한 사람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캐시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20년 동안 저점에서만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규칙적으로 계속 2,000불을 20년 동안 꾸준히 넣은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샀다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계속 주식을 추매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고점일 때만 주식을 계속 사서 2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서 산 사람이 4만 불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15만 1,000불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죠. 그리고 2,000불을 그냥 하락장, 상승장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규칙적으로 넣은 사람이 13만 5천 불을 벌었습니다.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사실. 한 10,0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정확하게 저점만 가지고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들어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번 들어가서 계속 떨어지는 장에서 계속 돈을 넣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00불을 꾸준히 넣은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낮거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 나쁘게 고점에서만 계속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12만 1,000불, 그러니까 거의 한 8만 불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서 규칙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무조건 고점에서 들어갔다고만 해서 수익이 나중에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저점을 귀신같이 맞춰서 들어가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규칙적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별반 수익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퍼펙트 타이밍,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하루에 폭등한 순입니다. 연도별로 있고요.
하루에 폭락한 순위예요. 이렇게 연도별로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수가 22% 빠진 날이 있었고요. 하루 만에 지수가 15%가 폭등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베어마켓이나 불마켓에서 무조건 상승하는 장이 있고 하락하는 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어마켓은 폭등하는 게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장이었지만 불마켓 때도 대부분 상승하지만 중간중간에 상당히 크게 폭락하는 장들이 끼어 있어서 마켓을 정확하게 찝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견해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